등차 수열의 합 세 번째, 이번 영상에서는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배워볼 텐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Sn, 그러니까 합이 식으로 주어져 있어. 예를 들어서 뭐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식으로 주어져 있어. 예. 요렇게 합이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합을 바탕으로 해서 an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반항이 주어져 있으면 만약에 이 일반항 an을 구해봤더니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합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반대로 합이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도 뒤집어서 an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고. 근데 요거는 뭐 꼭 등차 수열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수열이든지 간에 합이 주어져 있으면 이 합을 바탕으로 해서 an을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S3이라는 게 뭐라 그랬었냐면 S4 해볼까요? S4. S4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었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라고 했었어. S3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었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S4는 네 번째 항까지 4개를 더하는 거고 S3은 세 번째 항까지 3개를 더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마치 연립방정식에서 가감법처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좌변은 S4 빼기 S3이 되는 거죠. 근데 우변은 이만큼은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만 남겠지. 지워질 거 아니야. 그치?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A4가 되는 거야. 반대로 쓰면 A4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할 수도 있다고? S4 빼기 S3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고. 만약에 SN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그럼 S4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함수랑 거의 똑같은 거거든. n 대신에 4를 대입해주면 S4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S4는 16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고 빼기 S3이라고 하는 것은 3, 3은 9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를 계산을 하면 앞에 거는 24가 될 거고 뒤에 거는 15가 되는 거니까 9가 되는 거죠. 네 번째 항을 지금 구해낸 거예요. 그럼 네 번째 항만 구할 수 있느냐? 아니죠. 이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네 번째 항뿐만이 아니고 뭐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열 번째 항 다 구할 수 있겠지.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합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an을 구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A5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S5 5개 중에서 앞에 있는 4개를 빼면 되겠죠. A4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S4에서 S3 요건 조금 전에 해봤던 거죠. A3을 구하세요. 그럼 S3에서 S2를 빼면 되는 거죠. A2를 구하세요. S2에서 S1을 빼면 되는 거죠. 누군가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거기까지 합과 그 직전까지의 합을 서로 빼주면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식으로 빼면 네 번째 항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네 번째 항까지 합과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세 번째 항은 세 번째에서 두 번째까지를 빼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까지를 빼면 그러면 A2, A3, A2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N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와 같다면 SN에서 SN-1을 이렇게 빼면 되는 거죠. n번째 항, AN이라는 게 일반항이지만 n번째 항을 나타내는 거잖아. 당연히 SN에서 SN-1을 빼면 n개 중에서 그 앞에 것까지를 다 빼버리면 그러면 n번째 항만 남을 테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외가 있어. 뭐냐면 A1은 지지난 영상에서 내가 필기하라고 했었겠지만 A1은 S1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항들하고 첫 번째 항을 비교해 봐봐. 구하는 식의 모양이 좀 틀리지.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풀었어? 뭐에서 뭘 뺐잖아. 근데 얘는 얘가 그냥 한 개 남는 거 아니야. 그죠? 이 뒤에다 빼기 S0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S0이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죠. 0번째 항이라는 건 없거든요. 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이 맨 앞에 있는 거니까 0번째 항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항들은 다 이와 같이 문제를 푸는데
첫 번째 항만은 이와 같은 패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S1 자체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만 쓸 수 있는 공식이라고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다고. n이 2 이상이라는 얘기는 n 대신에 2부터 대입하는 거니까 두 번째 항부터만 구해지는 거라고요. 첫 번째 항은 안 구해진다고. 그러면 두 번째 항부터 구해지는 거니까 이건 완벽한 일반항은 아니죠. 예,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항도 구할 수 있고 모든 항을 구할 수 있을 때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일반항은 아니고 이 이상의 n에 대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해요. 이렇게요.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한다고. 이런 식으로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거기 읽어볼까?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하여 첫 번째 항 A1은 S1 이렇게 따로 구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예외예요. 따로 구하는 거고 나머지 N, 나머지 AN, N은 2 이상일 나머지 AN은 SN-SN-1 이렇게 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SN이 이렇게 생겼어. 그랬을 때 AN을 한번 구해보죠. 첫 번째 A1은 따로 구해줘야 돼요. S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랑 똑같아. n 대신에 1 대입해 주면 되는 거야. 3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3인 거야. 두 번째, 이 n이 2 이상일 때는 an을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면 sn에서 sn-1을 빼주면 되는데 sn은 말 그대로 이걸 그대로 다시 한번 쓰는 거고 이렇게 n제곱 플러스 2n 빼기 sn-1이라고 하는 것은 요 n 대신에 n-1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n-1의 제곱 플러스 2의 n-1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얘부터 먼저 전개를 해보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까지 최종적으로 전개를 해보면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n 플러스 2 이걸 왜 미리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다 일일이 전개하느냐 싶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지워지는 것들이 생겨요. 이렇게 반드시 앞에 있는 이 두 개는 거의 안전하게 지워지더라고요. 남는 게 요렇게 하나 남죠. 그래서 2n 플러스 1이야. 자, 그럼 답은 어떻게 쓰느냐? 두 가지로 나눠 써야 돼요. 첫 번째 항은 3이고 an은 2n 플러스 1이다. 요거는 n은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 라는 식으로 답을 써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실제로는 뭐가 나오느냐면 요 3이 나오죠. 그죠? 나는 이걸 보통 합쳐진다라고 하는데 원래 공식에는 두 개를 나눠서 풀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따로 구하고 나머지 an은 이 이상에 대해서 an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연찮게 이런 우연이 꽤 많이 발생해요.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이걸 합쳐서 그냥 이게 두 개를 나눠 쓰지 말고 그냥 an은 2n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돼요. 요걸 나는 보통 합쳐서 간단하게 쓴다라고 해요. 합이 지금 요렇게 주어지는 경우에는 첫 번째 항과 나머지 n은 2 이상에 대해서 an을 구해봤더니 잘 합쳐지는 모양이야.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요렇게 써줘야 돼요. 어떤 문제는 여기 안 합쳐지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SN을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A1은 S1 되는 거고 n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은 3이에요. 두 번째, 이 이상에 대해서는 AN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SN 그대로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빼기 n 대신에 n-1 대입해서 이렇게요. 뒷부분만 전개해서 새로 써보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n-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요 n제곱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요 n제곱하고 지워지고 요 n은 요 n하고 지워질 수 있고 요 플러스 1은 요 안에 플러스 1 여기 있네요. 요거랑 지워질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마이너스 괄호 안에서 정리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2n 괄호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 두 개는 지워지네요. 그죠? 지워지죠? 플러스 n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2n
그러니까 2n이 되는 거죠. 이랬습니까? 다 지워졌네요. 상수항들이. 그럼 이제 답을 쓸 때 어떻게 쓴다고? 깍지 표시하시고 첫 번째 항은 3이고 나머지 n 2 이상에 대해서는 2n이라고요. n은 2 이상 이렇게 쓰면 되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봐봐. 그래서 3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봐. 1 대입해 3이 나오면 얘만 쓰면 돼. 다시 합쳐서 한 개만 쓰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여기다가 1 대입해 보면 3이 아니고 2가 나오는 거니까 합쳐지지가 않죠. 그때는 그냥 요대로 답을 써야 정확한 일반항을 구한 게 되는 거예요. 일반항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조금 전에 봤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어떨 때는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언제 그러냐? 주로 상수항이 있을 때는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안 되고요. 상수항이 없이 이렇게 그냥 2차식 형태로만 되어 있을 때는 요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라는 것까지도 참고를 알아두시면 좋고 무조건 첫 번째 항 따로 2 이상 따로 두 가지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